네, 오늘은 이번 영상은 남녀에 대한 이야기, 뭐 성심리학, 진화 성심리학, 뭐 성정치학,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음, 저는 남성이잖아요. 어, 근데 저는 어,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편향적이거나 틀에 갇히거나 얽매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계해요. 그래서 남녀 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우리의 본성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한 것 같죠? 제가 축구를 어제 대표팀 경기 원정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제3국에서 전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체가 이제 내전이 있고 나라 사정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3국에서 경기를 치러서 요르단의 한 경기장에서 치렀더라고요. 경기장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러던데, 확실히 우리 선수들이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잔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 팀이 좀 선수들의 역량들이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잔디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상대 팀들은 오히려 더 좋죠. 한국 팀이 재기량을 발휘 못하면은 비슷한 느낌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1대1로 비겼더라고요. 보다가 제가 잤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좀 그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지 했는데 얼핏 본 것 같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혼을 뭐 2주 전에 기사 올라오고 뭐 위자료가 뭐 8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여성을 좀 잘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남성도 보죠. 우리 인간 자체를 보고 관심이 있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러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그건 맞는데 저는 여성의 좀 많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걸 넘어서 보이긴 합니다. 저는 보이긴 해요. 음, 성경에서도 예수가요. 음, 제자를 12명이 1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12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가론 유다라고 하는 자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엔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음, 이 불완전 숫자 11 또는 12, 12명 중에 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주변에는 뭐 다양한 여자들이 많았겠지만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등. 그죠? 음, 예수님은 제자로 여성을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성이 만약에 어떤 리더급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탁월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 내부를 살펴봐야 되지만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성 때문에. 근데 리더로서 잘하고 있다. 정말 정말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좀 남성에 비해서 그런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어드밴티지 않은 어드밴티지가 좀 있기는 해요. 무시하고 절대 차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남성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심리학적으로나 이렇게 제가 막 정보가 많이 없어도 딱 보면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냐면, 어, 미안한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도 쉽지 않아요. 결혼을 아버지가 너 축구 선수 다 좀 마무리 될 때쯤에나 은퇴하고 나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통찰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감정적인 편이거든요. 감정에 어떤 좀 충실하고 감정 표현에 조금 서툴 때도 있고 여전히 좀 이러는 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월드컵 때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고 하잖아.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손흥정 감독은 뭐라고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과도기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제 눈에는 이강인 선수가 한때 문제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뭐 손가락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화해를 해서 막 인스타 같은 데도 사진 올리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략 게임입니다. 정치적으로 전략 게임이에요. 다. 여전히 지금 보면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요. 손흥정 감독의 어떤 다 괜찮다고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편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아동 학대 가르치는 아이들 학대 논란이 있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어리석은 거야. 그걸로 이용해 먹어서 돈 하려고. 근데 손흥정 감독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예요.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들.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죠. 손흥윤이라는 그 형은 아버지랑 같이 그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고가 어렸을 때부터 막 들어왔었대요. 니네 양아버지 아니냐고. 학대나 때리고 폭력, 그러니까 체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보기엔 폭력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좋은 기본을 받아서 물론 손흥민 선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긴 했죠. 오히려 저는 그 이강인 선수나 서령우 선수 이쪽 세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준호 선수도 있고 뭐 이현주 선수도 이번에 처음으로 발탁돼서 그죠? 같이 합류해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갈 텐데 소속팀으로 독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번 얘기는 남녀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면 누가 결혼 생활했을 때 잘 사냐? 조유민 선수, 황인범 선수 같은 선수들 우직하고 감정 표현이 잘 없고 우직하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잘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좀 많이 비율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MBTI를 보면은 T는 제가 좀 만들어진 거고 F 성향이 강한 거죠. MBTI로 보면 제가 MBTI는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T야 F야라고 하잖아 할 때 저는 굳이 뭐 하자면은 선천적으로는 F 성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가 그게 F도 제가 후천적으로 집에서 좀 이렇게 가정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그래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T 성향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회복하고 만들었죠. 이거를 공부도 하고 또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회복되고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또 감정 표현이 이강인 선수도 감정 표현이 많죠. 그리고 서령우 선수도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황인범, 조유민 같은 선수들이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김민재 선수 보시죠. 감정 표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심해요. 한 번씩 관중석으로 이번에 대표팀 경기에서도 올라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전부터도 뭐 중국어 라서 조롱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팬들에게 안 좋게 생각해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이 안 좋게 되어 있잖아.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원래 맞아요. 김민재 선수 말처럼 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우직하게 감정 표현을 많이 안 드러내고. 그래서 조유민 같은 선수, 황인범 선수가 그래도 크게 좀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 선수는 결국 또 여자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자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남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서툴지 않고 우직하고 그죠? 좀 냉철할 땐 냉철하고 공감성도 좀 좋을 때는 좋고 여자는 계속 흔들리고 패닉할 때 패닉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은 남성은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동지를 보호하고 여성 차별적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성은 전쟁이 나면 패닉합니다. 난리를 치고 막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강해서 행주산성 때 보면 그 행주로 돌을 나르고 무기들을 나르고 하죠. 아주 멋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그때 집단 체면이 영적인 얘기기도 한데 집단 체면이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단합이 잘 됐던 거예요. 의기투합이나 하나로 모여지는 게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패닉할 수 있는데 패닉 안 하고 목숨 걸고 행주산성 때 그 돌을 나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면은 이 본성에서 본질적으로 여성은 좀 흔들리고요. 남성은 중심을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담이 결국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담도 결국 넘어가긴 했지. 근데 처음에 뱀이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먹었어. 아담은 그걸 알아. 안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아담의 갈비뼈 반쪽, 하나님이 외롭다고 하셔서 반쪽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된 하와는 뱀의 간교에 그 계략에 결국 넘어가서 혼자 죽지 않고요. 자기 짝인 갈비뼈잖아. 자기가 갈비뼈잖아. 한 몸인 아담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서 유혹해요. 아담은 내 사랑하는 자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되죠.
이 지금 메커니즘이 어때요? 나쁜 게 부정한 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요?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중심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민재 같은 선수, 또 심지어 손흥민 같은 선수도 아버지는 그걸 통찰하기 때문에 넌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축구 머신으로 만든 것도 있죠. 조금 나쁘게 표현한 것 같지만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축구적으로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역대급 최고 선수로 지금 대한민국 그 A매치 득점 기록도 이제 차범근 감독을 지금 넘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성품이나 감정의 어떤 비율이나 그죠? 감성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또 잘 메이킹 하실 것 같아요. 여성도 잘 그 배필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응? 미안하지만 황희찬 같은 선수는 좀 여성한테 좀 잡히는 여성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지만 황희찬 선수 옆에는 그 누나가 황희정 씨인가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남자입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국가대표팀 안에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압도적이죠. 광고도 많이 찍고 유명세가 다 브랜드가 확실하죠. 여기에 이게 지금 정치학적인 겁니다. 정치 심리학적인 거고요. 이강인, 황희찬 선수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이 많고 지금 선수 생활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이렇게 가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축구만 봐야 돼요. 황희찬 선수도. 황희정 씨가 옆에서 자꾸 막 이거 막 그 송민의 아성을 넘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손흥정 감독으로부터 엄청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은퇴시키려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힘들었다고 하잖아.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고 하잖아. 그게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누나가 끼어들면 안 돼. 여자가 자꾸 끼어들잖아. 여자가 끼어들면 망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끼어들잖아요. 자꾸 정치에 개입하잖아요. 국정농단이죠. 윤석열, 김건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여러분이 수준 낮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한 그 수준 낮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러면 앞에 왜 축구선수 얘기 왜 해? 바로 그냥 정치적인 얘기 했겠지. 내가 정치에, 지금 한국 정치 같은 이런 쓰레기판 관심이 있었으면은. 잘 분별해서 통찰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까 역학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남자가 멍청하면 안 돼요. 남자가 멍청하면 끝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멍청하다는 표현을 했죠. 정말 그래서 그래요. 긁혀요? 균열이 왔어요? 그럼 자기가 해야죠. 자기 걸 해야죠. 늘 자기 자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기 자신. 남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자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성이 만약에 리더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압도적인 거라니까? 남자보다 진짜 압도적인 거야, 그거는. 남자들을 잘 아우르면서 이 심리 게임을 잘 하면서 그 조직을 다루고 리딩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 성공을 했다? 그 조직이? 정말 남성보다 엄청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 여성은.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남성이 그래서 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감정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서툴지 말고. 그리고 공감성에 대해서는 공감력을 좀 높여주고. 공감성을 높이라고 했다고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 얘기했는데 뭔가 꼭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설거지론 같은 거 있죠. 퐁퐁당 같은 거. 그렇게 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 집은. 계속 여자는 남자를 무시할 거고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저 하층민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술 같은 게 가장 그 이슈의 남자는. 술 먹으면 여자에게 계속 무시받을 수 없는 메커니즘, 그 시스템과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신뢰를. 그 여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성이 늘 깨어서 자기 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술이 아니라 자기 운동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성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합의가 된 술을 적정하게 사회적으로 좀 하실 때 조금 드시는 거지.
수레. 이정범 감독, 이정범 씨 같은 야구선수, 전 야구선수 이정범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고 레벨이 높아요. 그 사람이 레벨이 높아요. 정신력이 좋아요. 근데 술로 집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엄마, 이정우, 딸, 강아지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정범이 거기서 이정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정우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잘 할 거예요. 근데 압도적이에요. 이정범 씨의 내공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공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왜 집에 서열 구조에서 매 안에 있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관리를 해도 술에겐 넘어갔기 때문에. 남성이 바로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철하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 여자는 계속 패닉해요. 미안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안 그런 여자가 진짜 남자보다 더 장군감이고 옛날 얘기로 하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잖아. 리스펙이라고 하잖아. 여성도 그런 여자는 진짜 지혜로운 여자죠. 근데 꼭 지혜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좀 많고 이런 여자가 뭐 환경이나 세상적으로 뭐 자기 아버지나 이런 것들 훈련을 잘 받고 그 집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무언가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잘 이렇게 했을 때 또 자기가 또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럼 장군이 되는 거야. 대장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여왕이 말 그대로 여왕이 되는 거죠. 탁월한 여왕이 되는 거죠. 꼭 다 그건 지혜는 아니고 여성의 진짜 지혜는 남성과 같이 있을 때 남성을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성공한데 남성은 뭐 성공하지 못했거나 가정주부거나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남성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본성을 완전히 이건 초월도 아니고 완전히 역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기들을 먹고 살고 생존하고 그 방식이라면.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탁월한 여자는 남자를 더 오히려 세워주죠. 남자는 여기서 맛이 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여성을 또 잘 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가정의 경우 사회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본질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녀에 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자는 항상 기둥 같은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여성보다 더 많은 책임감 당연하죠. 가장은 그런 거죠.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는. 근데 사회가 바뀌었으면 여성이 가장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성이 정말 그때는 진짜 가장 역할을 잘하면 리더의 어떤 조직의 리더 역할을 잘하면 정말 탁월한 거다. 남성이 근데 잘 깨어 있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철해야 되고 여성이 흔들릴 때 잘 잡아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둥 가장이 돼야 된다.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 사탄이 부정한 것으로 넘어가게 할 때 여성을 공략했다. 남성을 공략해서 안 됐기 때문에. 여성을 공략해서 남성까지 무너뜨렸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이건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종교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들어왔죠. 사실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긴 해요. 이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본질이긴 해요. 근데 이 채널은 제가 철학, 인문학, 그다음에 어떤 지식, 학문, 학술적인 걸 나누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것들, 학문적인 것들, 그죠? 철학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행복하시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남자가 그 조직의 회사의 리더가 됐든 여자가 리더가 됐든 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